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성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성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미뤘을 뿐이지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로의 집안 경조사를 챙겼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샀습니다. 작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에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야근이 잦았던 여자친구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 근처 상가에 네일샵을 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도 보태줬죠. 여자친구의 가게도 그럭저럭 잘 돼가고 저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곧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여자친구가 변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잦았고 방에 혼자 들어가서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남자가 생긴 겁니다. 제가 잔뜩 화가 나서 따져 묻자 여자친구는 헤어지자고 하면서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그 뒤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함께 마련한 아파트와 여자친구가 네일샵을 차릴 때 보태준 돈과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위자료도 받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셨네요. 이런 사실혼 관계에 끝날 때 따로 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네, 먼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실질적인 혼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을 해소할 때 이혼 재판이나 이혼 신고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로도 해소할 수 있고 일방이 이별을 통보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혼은 이제 우리가 협의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되는데 사실혼은 그냥 우리 끝났다. 아, 그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연자분은, 이 여자친구, 사실혼 배우자지요. 이분과 함께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마련하고 또 네일샵을 낼 때 금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 해소될 때 재산분할도 가능한데요. 사실혼 기간 동안 양측이 서로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이 해소되면서 부부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와 같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혼의 경우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 절차는 이혼에서 재산분할 정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하는 경우에도 절차나 내용 등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시점이 정해져 있다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혼의 경우는 어떻게 이제 정해질까요? 이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보는데 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그 시점을 사실혼이 해소되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끝났다라고 한 그 경우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연자분은 우리 끝났다라고 하고 상대방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가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 보통 사실혼 상태에서 일방이 이혼을 통보하고 가출할 때에는 그 가출한 시점으로 보통 이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삼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요 사연의 경우는 이제 아이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이제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만약에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는 법적으로는 혼인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출산으로 친생이 추정이 되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법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버지와 법적인 부자관계 형성되기 위해서는 따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 어떤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러면 아이 아버지가 나는 내 아이로 인정 못하겠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경우도 궁금하네요. 네, 만약에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지만 네.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 해소된 경우에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았다면은 네. 자녀나 아니면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따로 거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그냥 임의 인지라고 하지요. 내 자식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아버지 아이로 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가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나는 내 자식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인지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연자분은 그 부인이 바람을 피워서 일방적으로 이제 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요거는 가능할까요? 법률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가능한데요. 사실혼 네. 관계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그 사실혼 파트너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 배우자 또는 그 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혼의 경우도 상대방 책임 때문에 뭐 이혼을 하게 된 거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 사실혼의 경우도 이제 상대방의 책임으로 끝난 경우에는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리고 요 사연의 경우는 그 이제 여자친구, 이제 배우자가 네일샵을 이제 낼 때 비용을 보태셨어요. 네일샵 낼 때 비용 보탠 부분, 요 부분도 재산분할 이제 반영이 될지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네일샵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 채무 등이 있는데 네. 이 경우에 이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연자분이 네일샵을 차릴 때 비용을 보태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서 재산분할이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네일샵 하는데 도와줬다면 네일샵 뭐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들어갔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네일샵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일샵의 가치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법원 통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네일샵 가치를 평가해서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법률은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재산 분할의 시점은 그 배우자가 가출했을 때 헤어지기로 한 날짜가 이제 기준 시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주셨고요. 또 이 배우자의 그 네일샵 가게도 감정 평가를 받아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변호사, 사연을 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YTN 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바람 논란으로 오랫동안 거액의 소송에 휩싸인 존슨앤존슨이 배상금으로 8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조 7천억 원을 내겠다고 제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존슨앤존슨이 배상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분사시킨 사업부 LTL 매니지먼트에게 소송을 떠넘기고 파산보호 신청을 해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텍사스 투스텝을 무효화한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요. 그런데 들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파산보호, 텍사스 투스텝, 그게 뭐길래 거액의 배상금을 낸 걸까요? 텍사스 투스텝이란 분할 합병을 통해서 회사를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한 부분은 귀중한 자산을 유지하고 다른 부분은 부채를 짊어지게 하는 것인데요. 존슨앤존슨은 텍사스 투스텝을 통해서 계류 중인 각종 소송을 중단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LTL이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파산 신청을 기각했고요. 재심리 요청이 지난달 거부당하자 대법원 심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베이비 파우더 제품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배상금으로 89억 달러, 약 11조 7천억 원을 내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법원과 다수의 소송 당사자들이 이런 파산 계획 안에 동의를 하면 존슨앤존슨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베이비 파우더 제품의 소송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시티즌스의 트루 로맨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